허물을 덮어주는 삶이야말로 인간의 품격과 공동체의 깊이를 완성하는 길이다. 사람은 타인의 허물을 발견하는데 놀라울 만큼 예민하다. 마치 현미경을 들이댄 과학자처럼 사소한 흠도 확대하여 진실의 전부인 양 말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순간 사물을 보는 눈은 작아진다. 허물을 보는 눈이 커질수록 사람을 보는 눈은 줄어든다. 남의 잘못을 찾는 일은 의외로 쉽다. 말의 어투, 표정의 미묘한 흔들림, 과거의 작은 실수까지 꺼내어 재구성하면 누구든 죄를 만들 수 있다. 하지만 그 행위의 이면에는 대개 또 다른 안간힘이 숨어 있다. 남의 허물을 붙잡는 힘만큼이나 자신의 허물을 감추려는 힘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타인을 신문하는 동안 은근히 자신을 변호하고 있다. 그러나 남의 허물을 잡았다고 해서 그가 패배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점점 더 메마른 사람이 되어간다. 관계는 얇아지고 말은 날카로워지며 마음은 늘 긴장 속에 놓인다. 패배는 타인의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태도에 스며든다. 비판이 습관이 되면 삶은 투쟁이 되고 만다. 반대로 남의 허물을 덮어준다고 해서 내가 손해보는 것도 아니다. 덮어준다는 것은 잘못을 정당화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행위다. 사람은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완성을 향해 가는 존재다. 우리는 모두 과정 중에 있다. 미완의 존재가 미완의 존재를 바라보며 건네는 이해, 그것이 자비다. 허물이 없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성인이라 불리는 이들조차 삶의 어둠을 통과해 빛에 이르렀다. 흠이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증표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심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동행자가 되는 일이다. 이해되지 않는 일에도 이해할 만한 구석은 존재한다. 그것을 찾는 노력이 바로 역지사지의 정신이다. 자리를 바꾸어 생각하라는 이 네 글자는 단순한 도덕 교과서의 문장이 아니다. 그것은 공동체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장치다. 남의 자리에 서보면 그 선택이 왜 그랬는지, 그 말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조금은 보이기 시작한다. 이해는 동의가 아니다. 그러나 이해는 미움을 줄인다. 남 탓하기는 결국 사람됨을 잃어버리는 길이다. 사람됨, 곧 인테그러티란 무엇인가? 그것은 겉과 속이 일치하는 상태다. 타인의 허물을 공격하면서 스스로는 면책하려는 태도는 이미 균열이다. 반대로 허물을 덮어주는 행위는 나의 내면을 단단하게 한다. 남의 실수를 보호하는 순간 나는 나 자신의 품격을 지킨다. 상처를 주지도 받지도 말라는 말은 세상을 무감각하게 살라는 뜻이 아니다. 상처는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일부다. 다만 상처를 증오로 키우지 말라는 뜻이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는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연습장이 될 수 있다. 그 상처를 통해 나는 사람의 연약함을 이해하게 되고 이해는 결국 관용으로 이어진다. 우리는 종종 정의라는 이름으로 냉혹해진다. 그러나 정의가 자비를 잃는 순간 그것은 또 다른 폭력이 된다. 공동체는 완벽함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 서로의 부족함을 감싸며 유지된다. 허물을 덮어준다는 것은 진실을 왜곡하는 일이 아니라 관계를 보존하는 일이다. 올해 우리가 서로의 등을 가려줄 수 있다면 어떨까? 바람이 불 때 등을 맞대는 사람처럼 서로의 약점을 세상으로부터 잠시 보호해 줄 수 있다면 그때 우리는 더 이상 경쟁자가 아니라 동료가 된다. 타인의 승리를 보며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진정으로 이긴 사람이다. 결국 허물을 덮는다는 것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다. 사랑은 상대의 완벽함을 칭찬하는 일이 아니라 불완전함을 품어주는 일이다. 우리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줄 때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진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 사람을 잃지 않는 길은 멀리 있지 않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순간 우리는 이미 사람됨을 회복하고 있다. 올해는 서로를 심판하는 해가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는 해가 되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조금 더 넉넉한 마음으로 조금 더 깊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한다.
남의 허물을 덮는 순간 우리는 그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을 구한다. 이재윤 생각.